수평으로 날 때는 괜찮은데 수직으로 들면 들수록 속도가 느려지면서 추락합니다. 꼬꾸라지는데 요거를 안 꼬꾸라지게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전투기에선 중요하다. 이거를 하이 AOA 매뉴얼 고바등갑 기동이라 하는데 비스무리하게 했어요. 약간 200km 이하의 아주 느린 속도로 약간 저래도 되나 싶은 정도로 천천히 날아가서 나중에 보니까 더 땡길 수 있는데 이거는 내년이 돼봐야 안다. 여기다가 또 엉뚱한 데서 필리핀이 KF-21을 구매하는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어디냐면 필리핀이 아니라 대만입니다. 다만 이제 KF-21이 필리핀에 도입됐을 때 숙제가 하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좀 KF-21 미래가 밝긴 하나 소소한 그 수출국들의 요구를 얼마나 잘 들어줄 수 있는지가 수출 성공에 아주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에어쇼가 최근에 있었잖아요. KF-21이 숨겨놨던 고난이도 기동을 처음으로 선보였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기동인가요? 제가 이거 안 봤는데 뭐 맥시님 받아야죠. 예.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좀 워낙 좋아하니까 시간을 좀 나눠가지고 휴대폰을 들고 찍으러 갔어요. 그랬는데 실수를 좀 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KF-21 비행이 이루어진 건 작년 10월 1일 국군의 날, 그 다음에 작년 사천 에어쇼, 그 다음에 이번에 서울 에어쇼 세 번째인데 예전에 작년에 봤을 때는 아주 천천히 날거나 아니면 뭐 회전을 할 때도 엄청 크게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이랑 비슷하겠지라고 생각하고 휴대폰을 주었다가 너무 빠르게 돌아가지고 기동이 급기동이라서 휴대폰 영상을 보면 잘 찍다가 막 넘어갔어요. 왜냐면 그렇게 움직일지 모르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송에서 자랑했던 이번 에어쇼에서의 KF-21 급기동은 주로 이제 단거리 이륙후 급상승, 이게 원래는 F-35나 F-22와 같은 미국 최신의 전투기가 자기들 힘이 엄청 세다, 요걸 한번 자랑하려고 짧은 함주로해서 바로 이제 조종관을 꺾어서 수직처럼 올라가는 요걸 보려고 시작했고, 거기다가 이제 원래 제가 작년만 해도 KF-21을 아주 천천히 멀리 날았다는데 진짜 탑건이야 보이는 것처럼 급선회 하는 거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엄청 빠르게 하는 970km 이상을 고속 통과, 그 다음에 200km 이하의 저속 통과를 보여주면서 현란한 기동을 보여줬다고 하는데, 저속 통과면은 코브라 기동도 보여주셨습니까? 코브라 기동 같이 보일 수 있는, 그래서 사실 이것도 끝나고 나서 알아봤어요. 이게 코브라 기동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자면, 이 전투기가 수평으로 날 때는 괜찮은데 수직으로 들면 들수록 속도가 느려지면서 추락합니다. 꼬꾸라지는데 요거를 안 꼬꾸라지게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전투기에선 중요하다. 이거를 하이 AOA 매뉴얼 고바등갑 기동이라 하는데 비스무리하게 했어요. 약간 200km 이하의 아주 느린 속도로 약간 저래도 되나 싶은 정도로 천천히 날아가서 나중에 보니까 더 땡길 수 있는데 이거는 내년이 돼봐야 안다. 시험 비행을 하는 만큼 KF-21이 어디까지 비행할 수 있는지 조금씩 영역을 확장은 나더라고요. 지금까지 1500 소티를 했다고 그러던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됐군요. 네, 지금 1500 소티 말씀하신 대로 제 했고, 총 2200 소티, 그러니까 소티라는 거는 한번 이제 땅에서 올라갔다가 내려간 걸 한번 소티 임무라고 하는데 1500번을 사고 없이 진행을 했고, 이제 700번 남았는데 남아있는 거일수록 더 어렵다고 합니다. 700번 하면은 끝나면은 코브라 기동도 가능한 거겠죠? 그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혀 생각을 안 해본 거라서 또 당황스러운데 이 코브라 기동이 왜 중요한지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1990년대 후반에 냉전 시대가 무너지면서 러시아 공군기체들이 파리 에어쇼에서 사실 선보였어요. 자기들 최신의 전투기를. 그렇죠. 그때 서방 측이 엄청나게 쇼크를 받았습니다. 자기네들 F-15, F-16이 잘났다 생각했는데 걔들이 못하는 비행 기동을 보여주면서 엄청난 쇼크를 받았는데, 이 코브라 기동이라는 거는 그 고바등갑 기동이 한 20, 30도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높은 건데 거의 90도로 쳐들어서, 그래서 수직으로 이렇게 앞으로 가는데도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약간 진기명기 같은 건데, 뭐가 필요했냐? 사실 보기에 좋은 거고 제일 좋은 거는 전투에서는 크게 필요는 없는데 근접전을 할 때 내가 뒤에서 갑자기 적이 나타날 때 이러면 이 선해 비행을 한 것보다 더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코브라 기동까지 KF-21이 하지 않을 걸로 보는데 거의 비슷한 거는 좀 선보이지 않을까. 탑건에서 나왔었죠? 코브라 맞습니다. 기동. 예. 탑건에서는 이제 탑건 2. 탑건 2에 탑건 2에서는 F-18 슈퍼호넷이라는 그 미 해군의 전투기, 얼마 전에 지금 그 태평양에서 추락한 비행기가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KF-21이랑 엔진이 똑같아요. 그런데 훨씬 무겁습니다. KF-21이 그 슈퍼넷보다 기동성이 더 높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돼 있어가지고 더 멋있는 기동이 가능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기자님, 근데 이렇게 에어쇼에서 예전에 23년에서는 그냥 멀리 날아가는 그냥 뜰 수 있구나 정도를 보여줬는데 요번에는 고난이도 기동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럼 이게 기술적으로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KF-21이 지금까지 1500소티를 하면서 네. 각종 여러 가지 기동을 해놓으면서 하나씩 점검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점검 결과 우리가 이번에 보여줬던 고난이도 기동은 가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 그만큼 KF-21의 개발이 착착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면을 보여주는 거죠. 에어쇼 같은 데에서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동을 보여주면은 그만큼 또 마케팅 효과가 있는 거죠. 아. 사람들의 관심을 또 집중할 수가 있고 또 다른 나라에서 이제 KF-21의 성능이 괜찮다는 것도 보여주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개인적으로 이 개발자분들 인터뷰할 때 약간 자존심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좀 멋있게 보여야 되는 압박감이 좀 있으시대요. 그런 것도 있겠네, 예. 진짜.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번 서울 에어쇼 그러니까 성남공항에서 이루어진 에어쇼 마지막에 KF-21 그 시범 비행이 중간 취소가 됐습니다. 점검을 하다가 그 확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비행을 취소를 했는데 카이의 그 현장에 있던 그 개발자들과 그다음에 운영진들이 그러면 이제 포기를 한 게 아니라 원래 지상에 전시되어 있던 KF-21 4호기가 있었는데 야 그거 다시 작동시킬 수 있어? 한 숙덕 이제 현장에서 회의를 하더니만 활주로로 그 지상 전시된 KF-21을 따로 다시 불러내서 기름을 넣고 몇 번 이제 뭐 따닥따닥 하니까 그걸로 비행 시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사실 KF-21 비행이 못할 뻔했는데 결국엔 그걸 이루어내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또 저 같은 사람이 이거 잘 되고 있나 이렇게 항상 메인으로 보기 때문에 자신들의 자긍심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KF-21 이렇게 잘 운영할 수 있다. 빠르게 전투 준비가 가능하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에어쇼마다 그 대포 카메라를 들고 다니시는 분들 많죠. 렌즈 카메라 길게 나와요. 길게 나온 거. 카메라 그 렌즈 업체들의 가장 큰 고객들이 그 밀리터리 매니아, 아이돌 매니아들 네. 두 매니아들이 이 카메라 대포 렌즈를 주요 고객이라고 하더라고요. 싱가포르나 대만이나 일본 같은 데서 저희 이제 지인들이 한국에 와서 이번에 갔는데 저번 주에는 그래서 KF-21을 찍다가 이번 주에는 엠믹스랑 그 카리나를 찍고 가더라고요. 아니, 상호 호환이 되네요. 예, 같은 애. 상포로 빠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고품격 방송인데. 예. 그만큼 K방송과 K팝이 대한민국 위상이 높아졌다는 하나의 증거를 보여줘서 저는 아주 기분 좋게 그래 잘 놀다 갔구나 사진 잘 찍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K-팝과 엠믹스 좋아하는데 오늘 이제 주제에 벗어나서 이제 고품격 얘기한 거고 그 K-팝을 제가 무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카리나 짱. 두 분이 되게 아이돌을 좋아하세요. 제가 알기로.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국민 여러분이 볼 때도 참 발전이 대단하구나 KF-21 기대된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수출을 우리가 염두에 두니까 해외 고객이나 해외 관계자들 해외 밀떡들의 시선도 중요했을 것 같은데 이 고난이도 기동을 본 해외 분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SNS 상에서 이 대포 카메라 들고 한국에서 KF-21 찍으러 오셨던 그런 매니아 분들이 일단 저랑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요런 고기동을 할 줄 모르고 했다가 약간 긴장을 놓아서 셔터를 잘 못한다거나 그래서 이거 이제 다시 힘내서 해야지 다시 돌아가면서 이제 다시 큰 게 찍고 요런 걸로 해서 KF-21을 급격한 기동 성능에 대해서 감명을 많이 받았다. KF-21을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튀르키예 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비행을 3번 하고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더 떴네요. 예, 그러니까 2년에 한 2번 더 뛰고 연말에 새로 비행기를 만든 다음에 더 띄운다는데 그래서 매니아들이나 이 밀리터리 전문가들이 한 전투기 날아간 거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그런 데 비해서 KF-21은 완성이 가까워지고 그냥 실전 배치에 가까워졌다는 게 몸으로 그러니까 에어쇼에서 직접 보여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너는 이런 전투기를 가진 나라에 있어가지고 부럽겠다라는 말 많이 들었습니다. 기자님은 보실 때 주변에 어떤 반응들 어떤 거예요? 해외 반응들? 저는 사실 이번에 성남 비행장에서 했던 그 에어쇼는 못 갔고요. 재작년에 그 F-22 랩터가 날아왔을 때 그거 직접 보고 또 그 랩터를 하와이에서 여기까지 또 몰고 왔던 한국계 네. 재미교포 조종사도 인터뷰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이후로는 사실 눈에 안 찼는데 가서 성남공항에 가서 KF-21 그때 이제 23년 모습만 생각해가지고 네. 볼 게 뭐 있나 했는데 참 나중에 유튜브에 나온 거나 사진을 보니까 못 간 게 후회가 돼가지고 예. 사실은 F-22가 조금 더 낫긴 한데 예. 돈 차이가 너무 나가지고 예. 예, 그렇긴 하지만 KF-21도 상당히 우수한 전투기동을 보여줬다는 게 저는 좀 스스로도 자긍심이 좀 있었습니다.
기자님, 필리핀 공군에서 KF-21을 적극적으로 구매 협상을 하겠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언론 보도가 나온 건 사실이고 확정까지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이게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덱스 기간 전후로 해서 필리핀 언론에서 KF-21을 필리핀 공군이 구매한다 이런 썰들이 많이 돌아가지고 제가 방위사업청에 확인한 결과 그 수출 상담한 내용은 이제 공개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레이더를 조금 더 돌려보니까 이게 아예 가망성이 없으면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협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확정을 하면 얘네들이 상대방 국가에서 얘네들이 김칫국을 마시네 이러면서 하기 때문에 기자들한테 잘 알려주지 못한다. 그런 걸 좀 양해해라 하더라고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가격이라든가 도입 일정 이런 것들에 대한 협상도 아마 진행될 수 있으나 결정이 안 됐다. 우리가 열심히 꼬시는 상태라서 아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려진 이유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FA-50의 성공적인 운영에 대해서 대단히 만족이 큽니다. 필리핀 공군은 세계 최초로 FA-50 전투기를 실전에 투입했는데 그 과정에서 성능이라든가 이런 안정성에 대해서 좀 인정을 받았고 그 FA-50 한 대가 추락을 했어요. 추락을 했을 때도 이게 사고가 좀 안 좋은 건데 그래도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에 카이가 전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서 이 정도면 인정할 수 있다. 이 정도의 평가가 나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기다가 또 엉뚱한 데서 필리핀이 KF-21을 구매하는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어디냐면 필리핀이 아니라 대만입니다. 대만이요? 무슨 상관이죠? 필리핀이랑? 이게 또 상관이 없을 줄 알았는데 상관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대만 취재를 했는데 요새 대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소식이 있어요.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너무 안 준다. 돈은 받아갔는데 무기는 언제 배달되는 거냐? 요게 성토가 많이 하는데 그 중에 그 F-16V라는 전투기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 F-16의 최종 진화형 같은 것이고 대한민국 공군도 운영 중인데 F-16에다가 A사 레이더를 달아가지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전투기 중에서는 가성비가 제일 좋아요. 사실 KF-21보다 가격은 싸고 성능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50년 동안 운영된 이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KF-21을 굉장히 힘든 적이거든요. 근데 배달이 안 되고 있다. 생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대만 공군이 사실 주문을 몇 년 전부터 했는데 한 대만 받았고 이게 원래 주문 인도 일정보다 2년에서 3년 이상 지연이 되고 있다 해요. 주문도 이제 가격이 싸다 보니까 주문도 많이 받는데 이 로키드 마틴이라고 이 F-16을 제작하는 미국의 방산 회사는 F-35라는 스텔스 전투기도 같이 만듭니다. 근데 F-35를 양산하면서 어떻게 했냐? 원래 F-16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비행기고 공장도 전투기 공장 중에서 세계에서 제일 컸어요. 그걸 다 밀어내고 F-35 공장으로 다 바꾼 다음에 F-16은 이제 단종된 모델이니까 라인을 저쪽으로 치워놨는데 사람들이 돈이 없는 나라들이 35는 못 사니까 16을 살라고 해서 인기가 폭발이 돼서 재고 예측이 잘못된 거죠. 필리핀 역시 이제 KF-21과 F-16의 경쟁자로서 MRF 그러니까 중형 전투기 사업에서 이제 스웨덴, 미국, 한국 이렇게 세 개가 경쟁했는데 미국이 참여를 하고 싶어도 이제 인도 일정이 2030년 이후 앞으로 주문하면 한 5년, 7년 걸려 이러니까 즉시 인도가 가능한 스웨덴과 한국이 유력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미국이 거의 F-16 공급하는 게 힘들다는 걸 시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웨덴의 그리펜 2와 한국의 KF-21이 경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사실 대만 양안 전쟁 가능성도 있고 중국이 자꾸 영공침 필리핀 남중국 해도 심심하면 자기 땅이라고 우기니까 대응을 즉시 전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필리핀도. 네, 맞습니다. FA-50으로 할 수 있는 건 사실 필리핀 내부의 민다나오 섬이라든가 이런 이슬람 반군에 대한 공격을 하는 건 괜찮은데 중국 해군 함선한테 위협이나거나 이런 건 어렵거든요. 필리핀이 벌이가 사실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가지고 그 영해를 방어할 때 배를 띄울 수도 없어서 거의 유령선 같은 한 거의 8, 90년 된 다 썩어간 배를 움직이지 못하니까 바다 한가운데 박아놓고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자면서 지킨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눈물 납니다. 그런데 이런 배로 중국의 해군과 공군을 이제 대응할 수 없는데 KF-21이 만약에 되면 우리나라는 4.5세 전투기로 중국의 J-20 전투기보다는 아니지만 J-10C 이런 것보다는 훨씬 뛰어나니까 요격 임무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요격이라는 게 미사일로 쏘아 떨구는 것만 요격이 아니고 약간의 그 보디가드가 이제 요인을 경호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이상한 사람이 오면 따라붙어서 오지 마세요 이렇게 막는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적 항공기가 영공에 침범했을 때 필리핀 공군기가 중국 공군기에 따라붙어서 야 여기서 넘어오지 마 이렇게 경고를 할 수 있는데 FA-50으로는 그게 어렵고 KF-21로는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KF-21에는 미티어 미사일 요게 통합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 공군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적으로는 중국 공군이 필리핀 공군을 압도하니까 KF-21을 뭐 필리핀이 뭐 12대에서 24대 도입한다 해서 필리핀 공군이 중국 공군을 완전 압도하고 이럴 수는 없는데 이 필리핀 앞바다니까 중국의 앞바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낼 수 있는 비행기가 그렇게 숫자가 많지가 않아서 그 수적의 우위를 잘 살리기도 힘들고 거기다가 이제 장거리 공격 능력, 그 다음에 원거리 탐지 능력이 있는 전투기를 가게 되면 중국 입장으로서도 마음대로 휘젓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럼 지금은 필리핀 공군이 대응 능력이, 그러니까 지금은 전쟁 상황이 아니라 경찰, 그러니까 초기하고 너 나가 우리 동네 오지 마 이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필리핀이 그 능력이 없게 중국이 그냥 막 제집자들듯이 막 심심하면 침범하고 이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필리핀이 또 한국으로부터 해군 장비를 좀 사서 이제 호세 리잘금이라든가 이런 현대화된 호위함들이 있는데 그 배들은 너무 소중해서 중국 해군이 쳐들어온다고 바로 보낼 수가 없어요. 진짜 전쟁 나면 얘들을 잘 지켜야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공군기로 이렇게 쫓아내거나 위협 비행하는 거면 충분히 가능하고 그냥 공군기가 아니라 첨단 기능을 가진 4세대 이상 전투기로 해야지 중국이 좀 위축이 되는 거죠. 중국군도 뭐 무리하다가 뭐 정말 전쟁 상황 뭐 이렇게 격화됐을 때 격침당할 내가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랑 야 쟤는 뭐 아무것도 상대가 안 돼 이건 다르잖아요 위협감이. 네, 엄청나게 다르고요. 물론 필리핀이 KF-21을 가진다고 중국을 이기는 건 아닙니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중국 입장에선 부담을 가지고 교전에 또 나서거나 이런 게 어려워진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 훨씬 센데 혹시나 KF-21을 가진 필리핀군한테 한두 대 떨어지면 그거는 이제 본전도 못 찾는 거거든요. 그 인도 파키스탄에서 라파리 무시하다가 제이텐 씨한테 두들겨 먹고 완전 개망신 당한 거 아닙니까? 그거랑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필리핀 입장에서는 KF-21을 대단히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요것들에 대해서 마지막 장벽인 스웨덴을 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스웨덴의 그리펜이 우리 KF-21하고 경쟁자인데 그리펜이 제가 찾아보니까 연식도 좀 됐고 이게 체급도 좀 작은 것 같고 이게 KF-21이 더 좋은 거 아닌가 하는데 왜 경쟁자인가요? 이게 사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전투기고 근데 체급으로 비유를 하자면 어떠냐면 그리펜은 아반떼 N 정도고 KF-21은 그 그랜저나 제네시스 정도입니다. 가격은 비슷한데 그리펜이 훨씬 작아요. 어느 정도 작냐면 엔진의 출력이 그리펜 2형이 KF-21의 절반 수준입니다. 같은 엔진 두 개를 장착하는 게 KF-21, 그 다음에 그리펜은 그 엔진 하나만 장착하기 때문에 무장 탑재량이라든가 기동성이 떨어지는데 가격은 비슷해요. 그런데도 왜 팔리느냐? 지금 KF-21이 생산이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펜 입장에서 이게 나온 지 80년대에 나와가지고 얼마 전에 그 개량형이 나왔고 이 그리펜이 이미 20년 이상 생산이 됐기 때문에 끝까지 뽕을 뽑아놓고 우리 KF-21이라든가 신형 전투기 나오기 전에 마지막 막판 세일을 하시는 걸 보면 됩니다. 거기다가 스웨덴이 전자기술 또 뛰어나기 때문에 KF-21보다 먼저 미티어 미사일을 운용해요. 아무리 비행기가 작고 보잘것없어도 미사일이 비슷하면 이게 좀 위협적이거든요. 그래서 필리핀 공군 입장에서는 작고 비싸지만 그래도 이게 좀 경쟁력이 있나 이런 아리까리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1대1로 그리펜 2형과 KF-21이 붙으면 KF-21이 이기는데 전체적인 전력 측면에서는 크기가 크니까 뭐 경납고도 크게 지어야 되고 기름값도 많이 먹을 거고 이런 걸 약간 걱정한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열심히 설득 중입니다.